우리가 아직은 뭐 진도 나간다 이론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조금 이제 11월도 됐잖아요. 여러분 슬슬 나만의 게임 만들고 싶을 테니까 일단은 그거를 시동 거는 거를 오늘 먼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GUI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왔고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미 받고 후반부에 사용할 GUI 모듈 제가 미리 .py 파일을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기능들 들어있다 같은 거 순서대로 소개하는 튜토리얼 코드들이 지금 번호 이렇게 매겨가지고 순서대로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거를 한 바퀴 구경해 보는 게 일단은 우리 중간 쉬는 시간 이전까지 오늘 할 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몇 가지 우리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몇 가지 문장 적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앞부분을 그럭저럭 납득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내 머릿속 생각을 키보드를 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전달하는 뭐 추가적인 기능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구경해 보시면 납득이 될 겁니다. 아무튼 걔네들 소개하고 그래서 코드 보면서 일단 한번 쭉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정리 슬라이드를 마련해 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갖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갑자기 이전에 우리가 자주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상한 코드 적는 스타일을 구경을 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을 텐데 그 코드 실행 흐름에 관해서 이전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거를 여러분이 접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관념 같은 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슬라이드를 투자해서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일종의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내가 한 달 동안 이런 것도 쓸 수 있나 보다 정도로 구경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여유 시간에는 우리 개인별로 프로젝트 주제 나 무슨 게임 만들 거냐랑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 페이지에다가 토론이랍시고 하나를 만들 거예요. 11주차 자리에. 그래서 대기열 같은 식으로 이름 정해갖고 올려두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댓글을 다시면 적당히 이응 정도만 치셔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토론방에 댓글 달려있는 순서에 따라서 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손들면 당신 자리로 가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아직은 오픈을 하지 않았으니까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젝트랑 관련한 일정은 주제를 정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16주차보다 조금 더 늦은 타이밍에 늦출 수 있는 만한 최대한 뒤에다가 마감을 잡아놓을 예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한 달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여러분이 굳이 오늘 주제를 확정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40 몇 명이란 말이에요. 5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50명 친구들이 하루에 5분만 저랑 협의를 진행해도 250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4시간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제 정하는 거 등등 여러분 궁금한 거 있다라면은 오늘 출석을 했다 하면 오늘 살짝 챙겨놓고 뭐 본인 메모장에도 기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정리 슬라이드라 그래갖고 마련해 둔 게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주파를 하는 걸 목표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압축 파일을 까시면 이제 뭐 그림 파일들, 그 다음 웨이브 파일, png 파일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다음에 .py 파일들이 몇 개냐 지금 이게 1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이제 블랭크라고 적혀있는 거 2가지 버전은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새로운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아마도 반드시 적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일종의 뭐 빈 깡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프로젝트 안내문 설명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제가 미리 우리 수업에서 미리 마련해 둔 그 일종의 틀을 깨서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요 2개 파일들 각각에 적혀 있는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거니까 라이트 버전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포트문 하나 GUI 코어를 GUI라는 이름으로 내 사전에 등록을 해놓고 쓰게 됩니다. 이 GUI 언더스코어 코어는 옆에 있는 .py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화면에 창 네모 하나 띄우고 뭐 네모를 이동시키고 키보드 입력을 받고 하는 세세한 기능들이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거 임포트 해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는 또 함수 정의 2개에 대한 내용물을 작성을 하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한 다음에 얘네들은 다 인수를 하나를 받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수 이름은 타임스탬프라고 지금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게임 만들 때도 이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로 채워서 마지막에 F5를 누르면 창이 뜨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짜고짜 F5를 눌러보시면 자 블랭크라고 적혀 있는 거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여셔도 돼요. 근데 라이트 버전이 지금은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라이트 버전 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연 다음에 다짜고짜 F5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개발 중 느낌표라고 적혀 있고 가로로 800, 세로로 600만큼의 하얀색 창이 달려있는 여러분 윈도우라든가 맥이라든가 쓰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GUI 창이 뜬다라면 성공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 X 눌러서 닫으실 수 있고 닫으면 다시 꺽쇠 3개 보이는 걸 봐서는 지금 보시면 GUI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에는 실행되는 도중에는 내 프로그램은 여전히 실행 중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GUI 창을 끄면 내 프로그램의 실행도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구경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두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을 채워갖고 지금 밑에 보시면 GUI.configure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창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스타트를 할 것이냐를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살짝 보시면 따옴표를 3개를 적어놓고 스타트를 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아랫줄에 따옴표 3개로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여러 줄에 걸쳐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저 글자들을 녹색으로 칠해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제 기억이 맞다면 객관식 문제로도 나왔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리터럴 적을 때 특히 str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 적을 때 이 중간에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인터랙티브 같은 데서 내가 나중에 지금은 제가 안 출력하고 0 출력해줘 뭐 학교 종이 땡땡땡 같은 거 마지막에 엔터키 치지 말아줘 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꼬박꼬박 엔터키를 쳐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줄에 걸쳐서 윗줄에는 안, 아랫줄에는 0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다 한다면 가장 간단한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프린트 호출식을 2개를 적는 거일 거예요. 첫 줄에는 안 출력하고 두 번째 줄에는 0 출력해라와 같은 느낌으로 문장 2개를 써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싫다라면 제가 예를 들면 계산하면 안, 엔터키, 0 같은 느낌으로 이 친구가 나중에 아이들에다가 인터랙티브에다가 파란색으로 글자를 출력을 해줄 건데 중간에 엔터키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안 하고 이 뒤에서 제가 직접 엔터키를 치면 웬걸 그냥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 사실 다른 동네도 거의 비슷하긴 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따옴표 하나를 잡고 스타트하는 str 형식 리터럴을 적을 때는 중간에 엔터키를 친다거나를 하는 걸 막아놨어요. 띄어쓰기는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는 건 가능한데 중간에 엔터키를 치면 중간에 이상한 거 끼지 마라 하면서 바로 꺼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하면 이때는 제가 안 하고 적고 이 뒤에 엔터키를 쳐도 이 친구가 잠자코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0 하고 따옴표 3개를 적고 하면 그리고 이거를 전체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괄호 안 내용물이 되도록 둘러싼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따옴표 3개 사이에 들어있는 그 글자들 엔터키를 포함한 모든 글자들이 전부 다 이 새로운 str 형식 값에 대한 내용이 되게끔 그렇게 간주를 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한국말 글자들 적고 싶다 할 때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주석으로 그걸 적겠다라면 여러분이 그 모든 줄 맨 왼쪽에다가 Shift 3 해서 넘버 사인을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귀찮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느낌으로 따옴표 3개를 써서 스타트하고 다 적었다 싶으면 따옴표 3개를 써서 끝내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도록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런 기능을 써서 지금 각각의 .py 파일들의 맨 꼭대기에다가
이 파일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뭔가 initialize라는 함수 자체에 대한 설명, update라는 함수 자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한 줄짜리든 여러 줄짜리든 이렇게 리터럴을 적어서 표현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프로젝트가 한 달짜리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3시간 안에 전체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는 건 아마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귀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부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날 다시 일어나서 다른 부분 만들고 나중에 그걸 종합해서 최종 버전을 만들고와 같이 여러분이 접근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미래의 나 자신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 함수 하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다면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게 될 미래의 나 자신이 참고할 만한 메시지를 이런 느낌으로 리터럴을 적어서 표현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F5를 누르고 다시 한번 창을 닫았어요. 인터랙티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인터랙티브에서 우리 이전의 수업들에서 자주 구경해 봤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initialize 엔터 업데이트 엔터 이 두 이름을 지금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함수 정의를 실행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저 두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업데이트하고 괄호를 연다거나 하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자 이렇게 뭔가 코드 덩어리, 문장들을 쫙 나열해서 적는 내용물을 구성할 때 그 내용물의 첫 번째 문장을 적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서 수식문을 구성을 해두면 여러분 우리 옆반 내용 영상 구경하고 왔습니까? 자, 우리 10주차 영상 구경하고 왔다 손들어 봅시다. 우리 투표해가지고 우리는 스킵하기로 했잖아요. 0명이야. 거짓이에요. 가지고. 알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게 이제 우리 아침에 사과 7개 먹겠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7번째 사과 내용 들어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함수 정의라든가 내용물 들여쓰기에서 적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적을 때 그냥 str 리터럴만 적고 엔터키를 쳐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지금 예를 들면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 와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글자들 적어 놓으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의 아이들도 대충 그런 느낌으로 저 글자들을 미리 마련해 놨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걔만 따로 기록을 해 둡니다. 그 첫 번째 문장 안에 적혀 있었던 str 리터럴만 따로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한테 예를 들면 여러 줄짜리 설명 메시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미리 마련해둔 엔터키까지 따박따박 쳐가면서 이 따옴표 안에 적혀있던 내용물을 중간중간 우리한테 툴팁으로 노란색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거 자주 지원하니까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예시를 든다면 우리 프린트라든가 이 친구들도 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이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우리가 생각할 만한 도움말들을 보여줍니다. 자, 프린트는 좀 복잡하니까 인풋 같은 거 구경해 본다라면 인풋은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파이썬 동네의 다른 소위 선배 프로그래머 분들도 이걸 나중에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은 나보다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나보다 경력이 더 안 될 것이다. 라는 걸 감안해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도움말을 지금 그 내용물 첫 번째 문장으로 마련을 해뒀다라고 여러분이 간주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때도 첫 줄은 저렇게 녹색 글자들로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치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제가 만들어 놓은 GUI 어쩌고 저쩌고 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도 전부 다 제가 한국말로 설명을 달아뒀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그 설명이 좀 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봐봐요. 지금 보시면 뭔가 우리 뭐 과제 넘버원 할 때도 구경해 봤지만 이 동네에서는 리턴 값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는 게 자주 발생하나 봐요. gui.configure 괄호 닫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두시면 그 준비의 결과물로서 뭔가 덩어리 하나를 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를 W에다 담아놓고 나중에 W를 써서 내 GUI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타트 호출식 계산이 끝나면, 내용물 실행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내 전체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끝납니다. 저게 이제 마지막 문장, 우리 이전 예시에서의 run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내 프로그램 본문을 지금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입니다. 이 위에는 다 준비 과정이고요. 아무튼 지금 W라는 이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W하고 점을 찍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럭저럭 많은 이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사용할 new rectangle이라든가 이런 함수들도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지금 괄호 열고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모니터 세팅이라든가 등등에 따라서 조금 슬프지만 이 툴팁이 충분히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린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제가 지금 화면 녹화하려고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과 같이 마치 덕후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지금 뒤에서 흐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맨날 인터랙티브 켤 때마다 그냥 맨 땅에서 인터랙티브 켤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네가 잘 모르겠다라면 헬프를 쳐라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짝 보면 헬프라고 치면 잘은 모르겠지만 얘도 마치 프린트, 인트 등등처럼 보라색으로 지금 이름을 칠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도 파이썬 동네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make color code라는 함수를 쓰는 걸 잘 모르겠다. 근데 툴팁이 잘려갖고 나와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면 인터랙티브에서 이거를 헬프 괄호열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싶은 그거 뭔가가 담겨 있는 이름 내지는 계산하면 그 쓰고 싶은 뭔가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고 괄호 닫고 엔터키를 치시면 보여드릴게요.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아까는 한 줄밖에 안 나왔는데 그 밑에 이런저런 추가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역시나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쟤네들도 전부 다 그 함수 정의 내용물 첫 번째 문장으로서 제가 리터럴 안에다 적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툴팁은 기본적으로 한 줄 아니면 짧은 글자들 앞부분 위주로만 보여주도록 돼 있고 뒷부분을 만약에 확인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헬프를 치면 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진행할 때 자 이거 GPT라든가 잼미니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 개소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걔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도움을 받느니 그냥 요 인터랙티브에서 일단 헬프를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GUI 프로젝트 할 때 잘 모르겠다. 일단 다짜고짜 F5를 눌러요. 그러면 일단은 창을 띄우는 건 보통은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업데이트 내용물만 열심히 작성을 해놨었다면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창을 띄워주는 것까지는 성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난다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헬프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싶은 뭔가에 대한 도움말을 전체 텍스트를 다 나한테 보여줘와 같이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럭저럭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들이 지금 각각의 tutorial.py 파일들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라고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먼저 썰을 풀어놓고 그럼 이제 살짝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튜토리얼 0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예시 보고 싶다라면 이렇게 .py 파일 열어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O를 누르시면 파일 열기 평소에 자주 보던 그 창이 뜰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 이상한 폴더가 아니라 인터랙티브에서 파일을 오픈했을 때 이상한 폴더가 아니라 방금 전 보고 있었던 그 파일 지금 같은 경우는 blank light.py 파일이 담겨 있었던 폴더로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인도를 해줄 거예요. 거기에 있는 0번, 거기에 있는 1번 같은 느낌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인 GUI 모듈 사용 방법 소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임포트문 항상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여기는 내용물 문장이 총
두 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라는 이름의 인수 하나를 받는 친구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W.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런저런 코드들, 이런저런 남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다짜고짜 F5를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면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그냥 하얀색 창만 띄워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검은색 네모를 화면 맨 왼쪽 위에다가 배치를 시킨 다음에 뭔가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창 제목을 보시면 경과된 시간 해가지고 지금 약 25초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창 제목이 꾸준히 갱신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네모의 화면상의 위치가 꾸준히 오른쪽 아래로 등속 운동을 지금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 친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X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여전히 우리 인터랙티브가 떠 있는 상태죠. 이 인터랙티브는 지금 이니셜라이즈가 뭔지 알고 업데이트가 뭔지 알고 W가 뭔지 아는 친구입니다. W 점 하면 목록도 보여줄 수 있는 친구예요. 자, 저렇게 지금 창을 일단 한번 실행을 한 상태에서 이 .py 파일 내용을 한번 구경을 시켜준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py 파일에서 W 한 다음에 점을 찍는다라든가 하면 지금 그 W라는 친구 사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목록을 이렇게 아이들이 보여준다라던가 그다음에 거기 적혀 있는 도움말을 우리한테 간단하게 툴팁으로 보여준다라든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 인터랙티브를 닫아버렸다 그러면 이 친구는 더 이상 W 점을 했을 때 우리한테 목록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 이 W라는 친구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이 친구는 이제 모르기 때문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째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W라는 이름이 제대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나 아닌가조차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일단은 F5를 눌러서 일단은 나만의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먼저 마련을 해두고 그 친구한테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업데이트 함수 정의, 그 다음에 W 어쩌고 저쩌고 컨피규어 하는 것까지 다 시킨 다음에 창은 일단 닫고 그 다음에 다시 .py 파일로 돌아와서 W 점을 한다라든가 같이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지금 할당문이잖아요. 그죠? W.new rectangle 해가지고 방금 전에 봤던 이 친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봤듯이 그 프린트 호출식, 인풋 호출식 같은 거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여는 괄호를 적으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툴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한번 실행을 해서 이 친구가 new rectangle이라는 이름이 뭔지 알고 있다라면 이 여는 괄호를 지웠다가 다시 적어서 이런 느낌으로 방금 전 봤던 그 툴팁을 다시 소환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너무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아이들 동네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엔터 키 왼쪽이라든가 위에 왼쪽이라든가 보면 백스페이스 키 있잖아요. 그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바로 주변에 그 뭐 301 할 때 W의 가로줄 원 기호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한국어 키보드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원 기호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 이 함수 호출시키를 커서를 갖다 댄 채로 누르시면 그 함수에 대한 툴팁 설명을 다시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는 괄호를 다시 적는다라든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원 기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원래 그 친구 자리에, 그러니까 원 기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글자는 이제 여러분 그 나누기 할 때 쓰는 오른쪽 쉬프트 키 살짝 왼쪽에 있는 기호가 요 슬래시라는 친구 있잖아요. 요 친구 말고 사실은 여기서 원 기호를 눌러보시면 반대 방향 빗금이 지금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 할 때는 이제 사람 오른손잡이잖아요. 그죠? 오른손잡이 친구가 슬래시를 할 때, 칼질을 할 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지금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슬래시라고 불러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요 백슬래시 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컨트롤 백슬래시를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툴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금 키보드가 한글이 적혀 있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그 원기호라고 얘기하는 게 백슬래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그래서 뉴 렉탱글 호출식이에요. 지금 툴팁 내용 봐서는 이 친구는 새로운 네모에 X좌표와 Y좌표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를 각각 리터럴을 적어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부터 스타트하고 가로로 100, 세로로 100만큼을 차지하는 새로운 네모를 하나 만들 거야, 나중에 사용할 거야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 지금 F5를 누르면 화면 맨 왼쪽 그 어떤 여백도 없이 맨 왼쪽 맨 위에 검은색 네모가 떠 있는 채로 GUI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GUI 모듈에서 쓰는 일종의 2D 좌표계 같은 거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네모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네모의 맨 왼쪽 맨 위점에 XY 좌표가 여러분이 지정하는 바로 그 좌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너비가 이만큼, 이 친구의 높이가 이만큼과 같이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써서 이 친구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내 캐릭터의 발바닥 부분 아랫면이 다른 장애물 뭐 꼬챙이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꼬챙이의 윗면이랑 닿았는지 검사하고 싶다라면 그 친구도 이제 좌상단 점이랑 너비 높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아랫면 점 2개랑 이 친구 윗면 점 2개를 써서 이 4개의 점을 가지고 이 두 네모가 서로 겹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꼬챙이에 찔려갖고 라이프를 1 까야 되는지와 같은 체크를 하기 위한 조건식을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왼쪽 아래점에 XY 좌표를 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간단하죠. 지금 아무리 봐도 X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Y 좌표만 좌상단 점에 Y 플러스 H를 해서 높이만큼 더해가지고 주면 될 거예요. 오른쪽 아래점은 이제 X의 너비 더하고 Y의 높이 더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왼쪽 위점, 오른쪽 위점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이게 X1, Y1이라 치면 여기엔 또 이제 X2, Y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4개의 점에 대한 2D 좌표를 인터값 2개를 각각 뽑은 다음에 그걸 이제 비교를 한다라든가 뺄셈해서 부호가 어떻게 되냐 확인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자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작성을 해보는 게 그런 뭔가 피하는 게임류의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이 0번째 예시는 지금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이니셜라이즈 말 그대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GUI 창을 어떻게 해놓고 어떤 데이터들을 미리 세팅해 놓고 스타트 할 거냐를 이 안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새로운 네모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 달리 말하면 return 값을 w.data.number에다가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w.data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해 가면서 지금 담아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w.하고 data.하고 조금 기다리면 이런 느낌으로 2개의 이름을 띄워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쓸 때 장점이 진짜로 그 데이터, 지금 w.data라는 친구의 사전에 무슨 이름들이 현재 등재되어 있나를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구경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한번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실행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한번 이 할당문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적혀있는 할당문을 실행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w.data의 이름 사전에는 저 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현재 우리 내 GUI 프로그램 실행이 끝난 이후 시점에 데이터 이름 사전에 어떤 이름 등재되어 있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w.data.number 엔터와 같은 식으로 거기에 마지막에 담겨 있었던 값이 뭐였는지를 확인한다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w.data.starttime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엄청 커다란 숫자가 지금 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새로운 네모 하나를 만들어줘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가 나한테 던져준 숫자 하나를 내가 키핑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두면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지금 얘는 이니셜라이즈의 인수 이름입니다. 따라서 함수 호출식,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타임스탬프 자리에 뭔가 숫자를 하나를 넣어주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막 10만 어쩌고 이러고 자빠져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숫자를 이니셜라이즈가 받은 숫자를 나는 스타트 타임에다 담아두고 전체 초기화 작업을 끝을 낼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할당문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은 이제 문장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업데이트, 말 그대로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현재 게임 상태가 이런데 여기서 살짝 더 시간을 흘려가지고 그 다음은 이 게임이 어떤 느낌으로 존재해야 되냐,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냐, 마치 게임 세계관 속 시계를 1초씩 1초씩 앞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하는 느낌으로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1초에 몇 번 같은 식으로 주기적으로 호출되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 시간 간격 동안에는 내 게임 안에서 어떤 변화를 발생시켜야 되냐를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은 할당문이에요. 그래서 w.getPosition 한 다음에 이 친구도 지금 툴팁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숫자를 하나를 요구하는 친구입니다. 요 w. 해가지고 new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네모도 만들 수 있고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요 GUI 모듈은 여러분한테 서로 다른 숫자를 줄 거예요. 방금 전 만든 네모는 3번 네모야, 4번 네모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w.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이용을 받고 싶을 때는 그 친구가 나한테 줬던 숫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넣어서 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new rectangle 해가지고 만들었던 화면에 0,0부터 가로로 100, 세로로 100 크기만큼을 갖는 검은색 네모에 대한 숫자를 밀어놓고 getPosition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GUI 모듈은 우리한테 현재 시점에 우리 네모에 X좌표랑 Y좌표를 줍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getPosition 호출식을 오른쪽에 적고 는 한 다음에 할당문 왼쪽에는 여러분이 지금 2D니까 X, Y 해가지고 그 검은색 네모의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지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담아줍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리턴해줘요. 자, 자세한 얘기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그냥 걸어르냐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moveObject라는 친구를 호출하고 있고 이 친구는 우리한테 숫자를 3개를 요구를 합니다. 어떤 친구를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해서 숫자 3개를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화면 맨 왼쪽 위에 처음에 있을 그 검은색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X 플러스 1, Y 플러스 1로 지정해 줘와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X값, Y값은 현재 시점의 검은 네모의 위치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로 1만큼으로 옮겨줘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 현재 이 프로그램은 이 0번째 예시는 F5를 눌렀을 때 등속 운동을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등속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봐봐요. 이 친구가 화면을 뚫고 내려가는데 몇 초가 걸리냐를 살짝 재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11초 정도가 걸렸어요. 지금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친구가 전체 창의 높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충 눈으로 흘겨놓고 봤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이 프로젝터는 뭔가 되게 저 네모의 움직임이 약간 중간중간 끊겨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걸 무선으로 연결을 해놓기도 했고 저 프로젝터가 지금 동영상을 보여주기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0번 예시를 열고 직접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F5를 눌러갖고 실행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훨씬 더 스무스하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검은색 네모로 관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들 때도 막 네모 막 1만 개 띄우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을 테니까 보통은 스무스하게 게임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업데이트 내용물은 현재 네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로 1만큼 그 네모를 옮긴다와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 자체의 실행은 마치 초속 몇 미터와 같은 느낌으로 이 네모는 등속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업데이트 내용물이 1초에 몇 번 같은 느낌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 후 출식을 1초에 몇 번 같은 느낌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심야에 뭐 롤드컵인가 했다면서요. 그다음에 또 늘 있던 그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컴퓨터로 게임할 때랑 안 좋은 컴퓨터랑 게임할 때 뭐 롤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오버워치라든가 총 쏘는 게임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막 뒤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컴퓨터가 별로 좋지 않네라고 할 때 소위 FPS라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60이냐 120이냐 뭐 240이냐 이런 느낌으로 어떤 게임을 240fps로 돌릴 수 있는 엄청 비싼 컴퓨터 60fps로 돌릴 수 있는 표준 사양의 컴퓨터 그다음에 60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20, 30 이러고 자빠져 있는 좀 안 좋은 컴퓨터 그래서 그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게임을 내가 마우스랑 키보드를 써서 진행할 때도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을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전달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FPS라는 단어가 그래서 frames per 그 다음에 세컨드의 줄임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 지금 방금 전 얘기했던 1초의 업데이트를 몇 번 호출하고 잡아져 있냐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 번 호출한다가 곧 이 게임의 한 프레임만큼을 진행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 GUI 모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이 친구는 60분의 1초마다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을 한 번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60fps로 동작하도록 기본 세팅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업데이트 내용물, 함수적인 내용물 구성할 때 내 게임을 60분의 1초만큼 전진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0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60분의 1초마다 검은색 네모를 오른쪽으로 1, 아래로 1만큼 이동시켜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검은색 네모는 오른쪽으로 초속 60만큼, 아래로 초속 60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창 이동하는 걸 뺐더니 정확히 10초를 딱 찍었을 때 이 친구 검은색 네모가 화면 밖에서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의 높이가 600으로 세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초속 60으로 이동한다라면 600픽셀째를 딱 넘어가는 시점은 10초가 경과된 이후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좌상단 점이 y좌표가 600이 되는 시점은 10초 시점이다. 뭐 그 일반 물리 같은 데서도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친구를 등속 운동을 시키되 오른쪽으로 2만큼 y 방향으로 0만큼 등속 운동을 시키면 이 친구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되 x 속도는 방금 전에 2배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탈출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등등을 구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 리터럴 적었잖아요. 항상 x좌표에 동일한 값을 더해갖고 다시 담고 있잖아요. 여기다 리터럴을 적는 대신에 다른 수식을 적으면 이제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을 하도록 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0도 하고 그 다음에 1도 하고 그 다음에 2도 하고 그 다음에 3도 하고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준비하고 싶다 하면 이니셜라이즈에서 예를 들면 뭐 억셀러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다가 0 해놓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좌표의 억셀러레이션 가속도만큼을 더해요. y좌표는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매번 미안해요. 여기 그냥 acc 하면 안 되지. w.data.acc만큼을 더해요. 그 다음에 얘를 매 60분의 1초마다
가속도를 1만큼 더해, 잠깐만, 가속도를 더하는 게 아니지, 미안해요. 지금 제가 일반 물리 들은 지가 꽤 돼서 정밀하게는 이거겠죠. 스피드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의 V0 같은 느낌이죠. 초기 속도를 0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변위에다가 속도만큼을 더해서 다시 그 친구의 위치를 지정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속도 값을 매 프레임마다, 매 업데이트 할 때마다 리터럴만큼 더해요. 항상 1만큼 더할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0, 1, 2, 3, 4, 5, 6, 7, 8, 9 이런 느낌으로 속도가 일정한 만큼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퇴근을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빠르니까 0.01 정도로 한다면 같은 느낌으로 이제는 진짜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봐봐요. 여기서 한 번 더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지금 가속도,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속도 값에 얼마를 더하냐가 지금 플러스 0.01 리터럴 적어서 고정을 시켜둔 겁니다. 그리고 요 수식을 이제 그때그때 계산할 때마다 달라지게 바꾼다라든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점프라든가 같은 거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하게 만든다는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운 측면에서 보면 간단한 겁니다. 이 친구에 이제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프레임만 위 방향으로 엄청나게 절대값이 큰 가속도를 한 번만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속도에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꾸준히 아래 방향으로, 땅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방금 전 그 점프할 때보다는 약간 약한 만큼의 가속도로 꾸준히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 자유낙하 내지는 뭐 플랫포머 게임들, 그 발판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라든가 같은 게임에서 나만의 어떤 물리 공간, 나만의 게임 엔진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런저런 기능들을 체험을 해 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우리 일반 물리 배우죠, 님들? 배웠습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고, 지금은 아무튼 간에 지금은 변위의 변화량이 항상 리터럴로 고정돼 있다 보니까 얘는 지금 등속 운동, 그래서 초속 오른쪽으로 60픽셀, 아래로 60픽셀만큼 이동하도록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목을 보시면 이 친구 F5 눌러서 실행하면 제목에 계속 1점 어쩌고 저쩌고 초, 3초, 4초, 5초, 6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놓고 보면 지금 요 w.setTitle이라는 친구도 뭐 간단하게 내가 쓸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게임 오버라고 창 제목 바꾸고 싶다. w.setTitle 한 다음에 그냥 게임 오버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제목 글자들을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소문자 F로 시작하는 녹색 글자 리터럴을 적어서 그걸 표현을 해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F로 스타트하고 있고 이 괄호 안에는 지금 타임 스탬프 빼기 w.data.start time 같은 느낌으로 마치 파이썬 수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을 법한 적절한 글자들이 지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이런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딱 이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x는 3, y는 5 해놨다 칩시다. 그 다음에 f로 스타트하는 리터럴 적고 x랑 y를 더한 결과는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중간에 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파이썬 수식 적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이름 x랑 y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평소에는 큰 무리 없이 이것저것 다 적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이제 입니다까지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x랑 y를 더한 결과는
수식 x 더하기 y를 계산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8,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십진수 표현을 섞어가지고 8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나이 차라든가 동방이 나이 차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살 차이 납니다. 그거 코드 적을 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당시에 배웠던 지식만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이 중간에 str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덧셈식 해가지고 글자 붙이기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도전을 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 x 더하기 y는 파이썬 수식이고 덧셈식이고 따라서 저 녹색 str 리터럴 안에 적어봤자 기본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친구를 F를 안 적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면 얘는 그냥 그 다운표 안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를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접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저 F를 붙여놓고 스타트하면 저런 서비스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추가로 제공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터럴 더 이상 이제 리터럴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저걸 이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창 제목을 바꾼다라든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str 형식 값을 매 프레임마다 새로 계산을 해서 어딘가에 담아둬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덜 고생해 가면서 이거 지금 우리 중간고사 문제로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플롯 괄호 열고 닫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간에 저런 복잡한 거 크게 생각 안 하고 진행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안에다 수식 적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이 수식 그때그때 계산해 가지고 적절하게 출력해 준다. 적절하게 글자들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창 제목으로 지정해 준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선 지금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을 매 60분의 1초마다 발생시키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다시 한번 보면 이 친구도 지금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을 아마도 지금 우리 검은색 네모는 F5 딱 처음 눌렀을 때 0,0에 위치하고 다시는 0,0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말은 아마도 이니셜라이즈 함수정의 내용물은 이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맨 처음에 딱 한 번 호출되겠구나, 내용물을 실행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첫 반복 준비하기 위한 그런 느낌의 할당문들을 이니셜라이즈 내용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은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while문을 적어놨고 매번 while문 내용물 이번 반복을 수행할 때마다 한 번씩 호출해 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답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while문은 1초에 60번 도는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반복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역시나 여러분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직접 할당문을 적거나 아니면 나 대신 값을 던져주는 친구를 이용한다라든가 나 대신 어딘가에 값을 세팅해주는 친구를 이용한다라든가 같이 함수 출식을 적고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구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0번째 예시를 납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 동네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납득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요 이름 적는 부분, 특히나 여러분이 값을 담았다가 꺼내서 쓸 때 요 w.data. 어쩌고를 항상 그냥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놓고 이 친구를 항상 꺼내 가지고 쓰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적절하게 지금 이니셜라이즈 할 때 담아놨던 그 숫자를 업데이트 안에서 꺼내가지고 쓴다라든가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해두고 이게 0번째 예시입니다. 지금 이걸로 1시간을 잡아먹었어요. 1번째 예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사용자 눈에다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우리가 구경을 해야지 데이터 흐름을 읽는 게 가능할 거잖아요. 그것들 중에 사용자의 키 입력을 다루는 방법을 1번째 예시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짜고짜 F5를 누르면 아까보다는 조금 작은 창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창 자체의 크기를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로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진짜로 창이 꺼져버리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뭔가 파란색으로 출력이 됐어요. Escape라는 이름의 키가 방금 눌렸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출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ESC 키를 입력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인풋
써본 적 있잖아요.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 인풋을 써본 적이 있는데 인풋 같은 경우는 봐봐요. age는 인풋 입력 하세요. 꺽쇠 한 다음에 프롬프트 한 다음에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프롬프트 보여주고 하염없이 커서를 깜빡거립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1, 2, 3, 4, 5 이런 키를 열심히 누른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끈기 있게 계속 기다립니다. 심지어 중간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것도 감안을 해요. 못 본 척 해줄게와 같이 지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엔터 키를 쳐야 그제서야 인풋 호출식의 계산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할당문의 실행은 끝나서 현재 시점에는 age에는 저런 글자들이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장애물 피하는 게임 같은 거 만든다 칩시다. 매번 중간중간에 엔터키 쳐야지만 입력이 들어간다라면 엄청 귀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1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얘기했던 마지막에 엔터키 치는 거 같은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이상한 특수키 이스케이프를 누르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에서 반응이 오는 걸 여러분이 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도록 해놨고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봐봐요. 이스케이프 키 말고도 다른 키를 누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 왼쪽, 오른쪽, 아래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떼보시고 스페이스바, 엔터 키, 백스페이스 키 같은 거 눌렀다 떼보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 키도 심지어 왼쪽, 오른쪽을 서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읽도록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른쪽 쉬프트 키는 잘 안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컨트롤 키도 되고 알트 키도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5 그 다음에 ASDF 같은 것도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입력을 받고 저 사람이 이번 프레임에 A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F키에서 손을 이번에 뗐다면과 같은 느낌의 조건식을 여러분이 능히 적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Q키랑 W키랑 E키랑 R키를 누르면 뭔가 추가적인 반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Q,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하고 검은색 동그라미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W 파랑색, E 녹색, R 빨강색 궁극기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동그라미를 지금 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여러 가지 키들, 엔간한 키보드에 달려있는 키들을 여러분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 내 게임에서 지금 다루는 중요한 키가 몇 개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번 GUI 프로젝트의 정량적인 평가 기준 중에 입력을 최소 5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규칙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하면 4가지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거 적을 때 저 사람이 이번에 위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내 캐릭터의 Y좌표를 음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F5 눌렀을 때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용자가 내 캐릭터를 상하 좌우 조작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개별적인 각각의 키들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런 키 입력을 이번에 했냐 안 했냐를 여러분이 간편하게 수식으로 true, false로 받을 수 있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건식 if문이라든가 등등 조건식 적는 자리에 편하게 적을 수 있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겠구나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 끄고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w.newOver을 쓰시면 여러분이 XY 좌표 그 다음에 너비 높이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우리는 지금 원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너비랑 높이를 서로 다르게 지정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서비스는 제공을 해요. 근데 보통은 타원은 예쁘지 않으니까 원을 쓰겠죠. 그래서 너비 높이 똑같이 지정만 해주시면 이 친구는 서클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전에는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던 fill color라는 걸 지금 0글자짜리 str 리터럴을 써서 지금 맨 처음에 지정해 놓고 스타트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지금은
요게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이라 효과가 없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지금 기본 세팅은 검은색을 띄워주도록 돼 있나 봐요. 검은색을 띄우지 않고 파란색을 띄우고 싶다라면 여기다가 적당히 중학교 영어를 쓸까 가지고 블루 같은 식으로 그린 같은 식으로 쓰시면 큰 문제 없이 새로운 뭔가의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이제 뭐 그 소위 RGB 값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서 지정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무튼 여기서 0글자짜리로 지정하는 건 얘를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안 보여요. 뒤에 있는 친구가 보이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로 맨 처음엔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스킬을 4개를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QWER. 그래서 각각에 대한 색상을 4개를 지정해 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w.data 한 다음에 자, 빡종하기 위한 버튼을 뭘로 할 거냐, 무슨 키로 지정할 거냐. 여기선 지금 escape로 지정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가지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키를 각각 QWER로 지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 escape 대신에 뭐 스페이스로 한 다음에 F5 누르면 이제는 escape 키 눌러도 종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종료를 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이제 게임 같은 것들도 다 키 세팅 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전멸을 여러분은 D키에다 놓고 씁니까? F에다 놓고 씁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 게임 안에서 예를 들면 점프를 하기 위한 키를 나중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위 화살표에서 스페이스로 바꾸고 싶다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업데이트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적절한 값들을 적절한 이름에 미리 담아놓고 스타트하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진짜로 고생하게 될 업데이트 내용물을 작성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 w.data 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름들을 잔뜩 담아놓고 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스킬이 4가지 있고 각각에 대해서 QWER 키를 쓸 거다까지 해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요 첫 번째 if문 같은 경우는 w.keys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을 지금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는 지금 그 빡종 키가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수식이 적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조건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 거냐? 사용자가 이번 프레임에 그 escape 키를 누르고 있었다면과 같은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GUI 창을 닫아버리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즉시 중단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줄짜리 콤보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게임 만들 때도 언제든지 우리 종료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Alt F4 하면 어반창 닫아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기본 서비스로 항상 집어넣는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이런 식으로 w.data 하셔도 되고 원한다라면 뭐 스페이스 이런 느낌으로 리터럴을 적으셔도 전혀 지장 없으니까 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건 됐다 치고 자 그러면 봐봐요. 이번에 escape를 눌렀다면 누르고 있었다라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금 이 프로그램 자체 예시 코드의 목표인 스킬 사용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바꿔 그리고 그다음에 창 제목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이 아래에 4가지 스킬 각각에 대해서 if문을 적어서 지정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아까랑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0번 스킬에 대한 키를 눌렀다면 정밀하게는 누르고 있었다라면 그럼 제목을 바꿔요. 지금 같은 경우는 Q키 누름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자 우리 move object라는 걸 써서 어떤 친구의 XY 좌표를 바꾸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recolor object라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쓰면 숫자 하나를 밀어주고 그 숫자 번째, 지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죠. 그 동그라미의 색깔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데이터를 꺼내 와가지고 세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대놓고 리터럴 적어가지고 뭐 블루로 바꾼다 같이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4가지 스킬에 대해서 다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Q키 눌렀다 뛸 때마다 바뀌어요. W키 눌렀다 뛸 때마다 바뀌어요. E키 눌렀다 뛸 때마다 바뀌어요. R키 눌렀다 뛸 때마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좀 더 정밀하게 보면 뭔가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동그라미는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같은 경우 Q키에서 손을 띄면 딱 그 프레임에 요 동그라미는 다시 투명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제목도 역시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요 밑에 깔려 있습니다. 개복잡해 보이는 요거예요. 살짝 엔터키 쳐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현재 이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번 프레임에 저 사람이 0번 스킬을 그러니까 Q도 누르는 게 아니고 W도 아니고 E도 아니고 R도 누른 게 아니라면과 같은 느낌으로 각각 4개 다 낫을 붙여놨고 걔네들을 전부 다 AND 연산자로 묶어놓은 겁니다. 따라서 넷 다 아니면 들여쓰기 해놓은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식이에요. 아무튼 저 사람의 넷 다 안 누른 게 맞다면 다시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꾸고 하는 코드를 그때만 마지막에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만약에 요게 맞다면 넷 다 안 누른 게 맞다면 저 사람은 얘도 false가 뜰 거예요. Q를 누른 게 아니니까요. 얘도 false가 뜰 거고 얘도 false가 뜰 거고 얘도 false가 뜰 거고 마지막에 얘만 true가 떠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그 작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랫줄 보시면 얘는 configure 할 때 맨 처음에 보시면 맨 처음에 창 제목을 뭘로 해두고 스타트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 창 자체의 크기를 가로로 400픽셀, 300픽셀, 세로로 300픽셀로 지정하겠다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FPS 얘기 있잖아요. 그 업데이트하고 다음번 업데이트 사이 시간 간격을 60분의 1초로 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모니터가 180까지 지원하는 친구다. 그럼 얘를 이제 1 나누기 180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를 6분의 1로 하면 6fps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Q키를 눌렀다 뗄 때 약간 렉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6분의 1초 사이에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Q키를 눌렀다 띄면 이 친구는 인식을 못합니다. 뭐 실제 게임들도 다 그래요. 60fps로 동작하는 친구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키를 눌렀다 띄면 그 친구는 내가 눌렀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GUI 모듈은 그런 느낌으로 세팅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뭐 60분의 1이 적당히 인간이 즐길 만한 그 정도 기본값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true는 얘를 여러분이 true로 놔둔다라면 방금 전에 꾸준히 봤던 것처럼 우리의 GUI 모듈이 뒤에서 어떤 키를 눌렀다 뛸 때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무슨 키를 눌렀었는지를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예를 들면 내 게임에서는 F4 키를 치트키로 쓰고 싶다라면 F4를 눌러보는 거예요. 요 1번째 예시를 켠 다음에 F4를 눌렀다 띄면 이 GUI 모듈 동네에서는 요 F4 키를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는이라든가 마이너스라든가 0이라든가 등등을 그 다음에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이런 친구들 좀 복잡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키 같은 경우는 요 동네에서는 엔터 5글자로 쓰지 않고 return이라는 6글자로 지금 쓰는 것 같아 보여요. 얘는 이제 조금 되게 뭐 동네마다 살짝 특색이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기본 파이썬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키를 엄청 많이 쓴다. 예를 들면 이 쿼티 키보드에 있는 모든 영어 자판을 전부 다 쓰는 게임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 모든 키들을 다 안 눌렀을 때만, 전부 다 안 눌렀을 때만 뭔가 특별한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라면, 지금 현재 버전은 그나마 스킬이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식이 이 정도로까지 밖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건식이 막 80중첩하고 자빠져 있으면 얘를 적는 게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물론 복사 붙여넣기로 하면 한 큐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기능을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1번째 예시랑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2번째 예시입니다. 브랜치 2를 열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if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if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elif 4글자로 지금 스타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elif 어쩌고 저쩌고, elif 어쩌고 저쩌고, elif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맨 밑에는 else 콜론까지만 하고 조건식 적지 않은 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제 Q 종료예요, W 종료예요, E 종료예요, R 종료예요 같은 느낌으로 아까 전이랑 비슷한 느낌의 분기 흐름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의 분기 흐름을 키보드를 덜 쳐서 여러분이 달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비록 이렇게 2글자를 추가해가지고 적는 기회비용이 위에서 지불되었지만 맨 아래에서 지금 else 무슨 뜻입니까? 아님 말고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맨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의 조건식을 아까 전 되게 복잡한 그걸 쓰지 않아도 위에 있는 키들을 전부 다 누르지 않았을 때만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꿔줘와 같은 느낌으로 간편하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요 if문은 3줄짜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15줄짜리 if문이 된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가, 여기까지가 현재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if문이에요. 다만 이제 이 if문은 여러 부분들, 여러 마디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문은 이제 맨 꼭대기에 우리가 늘 적어왔던 if 부분이랑 그 아래에 있는 elif 부분 4개랑 마지막 else 부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총 6단계로 6부분으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건 그러려니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봐봐요. 지금 보시면 요 4개의 부분들 내용물이 사실상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번 스킬 쓴다면 0번 글자 출력하고 0번 색깔로 바꾼다. 1번 스킬 썼다면 1번 색상으로 바꾸고 1번 글자 출력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대동소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인덱스 개념이랑 반복 흐름이랑을 섞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예시의 마지막 부분 룹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를 열어보시면 얘는 지금 아까 전에는 서로 다른 4개의 이름을 써서 0, 1, 2, 3 같은 식으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담아놨었던 그 각각의 값들을 리스트 하나에다가 순서대로 떼려는 겁니다. 그래서 0번째 칸에는 0번 스킬에 대한 내용, 3번째 칸에는 3번 스킬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담아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반복의 3단 콤보를 구성해서 업데이트 내용물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0번 스킬부터 다루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모든 스킬들을 다 다룰 때까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IDX 스킬은 맨 처음에 0인체로 스타트하니까 그 QWER 중에 Q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러 색깔들 중에 검은색을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 반복 진행하는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키랑 키 글자랑 색깔이랑 2개를 가져온 다음에 아까 봤던 그 if문 3개짜리를 지금 여기다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키를 누른 게 맞다면 이번에 칠해야 되는 색깔로 동그라미를 새로 칠해주세요와 같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아래에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 엔터 해가지고 브레이크 문이라는 친구가 새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엔터키, 이 친구 F5 눌러갖고 실행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를 눌렀을 때 또는 QWER 넷 다 누르지 않았을 때 제깍 투명색으로 바뀌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브레이크문 우리 봐봐요. return문이라는 친구 실행하면 게임을 끝낸다.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와 같은 느낌으로 구경해 봤잖아요.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문을 내용물로 갖는 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건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while문 전체 실행을 중단하는 친구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이번 반복 수행이고 그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Q키를 누른 게 아니라면 이 while문은 브레이크 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반복 준비. 그래서 방금 전까지 0번째 키를 다뤘다라면 이제 1번째 키를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W키 눌렀나 확인하고 E키 눌렀나 확인하고 R키 눌렀나 확인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넷 다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IDX 스케일 2 4가 됐기 때문에 while문의 while 부분의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false가 뜹니다. 더 이상 true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히 그 상황에서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if문, while문 둘 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적혀 있는 친구들은 위에 거가 아니면 이거와 같은 느낌으로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if문 덩어리 커다란 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이거, 그게 아니면 W키를 눌렀다면 이거, 그게 아니면 E키, 그게 아니면 R키, 그거 다 아니면 QWER 넷 다 누른 게 맞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while문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떴을 때는 else 부분을 실행하고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을 실행하고 while문의 실행이 끝납니다. 그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봐봐요. 브레이크문, 자 Q키를 누르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 우리의 동그라미는 절대로 투명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while문 자체의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건 되게 당연스럽게도 while문의 else 부분도 실행하지 않고 통째로 중단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현재 업데이트 내용물이니까 이 짓을 60분의 1초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Q키를 누르면 브레이크해요. W키랑 E키랑 R키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루프 예시, while문 예시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Q키랑 W키를 둘 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 한번 해볼게요. Q키를 누르고 W키도 눌렀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Q키를 눌렀음이라고 검은색 동그라미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Q키에서 손을 띄면 이제는 Q키는 안 눌렀고 W키를 누르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는 W를 누른 걸로 판정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Q키를 누르면 W를 여전히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키 누른 걸로 판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while문 세팅을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값을 QWER 순서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현재 이 1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4개 사용자의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그것들 중에 여러 개를 골랐을 때 예를 들면 Q랑 W를 둘 다 눌렀을 때는 Q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W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E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R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Q를 누르지도 않았고 W를 누르지도 않았고 E를 누르지도 않았을 때만 R키를 눌렀다라고 정상적으로 판정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키에서 마저 손을 띄면 그땐 투명하게 바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제 게임 만들 때 저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점프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거를 한 번의 업데이트 안에서 둘 다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또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오른쪽이 우선하도록 만들 것이냐, 점프가 우선하도록 만들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분기 흐름을, 적절한 조건식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게임이 개갓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개똥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점프하는 거랑은 서로 별개로 놓고 진행하는 게 낫겠죠. 그 말은 아예 서로 다른 이프문으로, 별개의 이프문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만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지금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완전 별개의 이프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친구는 넷 다 안 눌렀을 때만이니까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케이스 이 4개의 이프문만 놓고 본다면 얘네들은 봐봐요. 얘네들은 지금 Q키를 누른 상태에서 W키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간주되는 친구입니다. 사실은 Q키 누른 것도 맞기 때문에 제목 바꾸고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도 바꿔요. 근데 바로 그 직후 시점에 W를 누른 게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QWER이 이전에 역순으로 가장 마지막에 바꾼 게 남아있는다 같은 느낌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R키 누른 것만 남아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 4개의 이품은 조건식은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전부 다 한 번씩 계산이 됩니다. Q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는 W키 눌렀냐 안 눌렀냐 검사하는데 1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차 흐름에 몸을 맡기는 서로 별개의 친구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따로 이 부문을 적는다라면 오른쪽 키를 눌렀다라면 X좌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스페이스바 눌렀다면 점프를 시작한다를 별개로 작성을 해둔다라면 걔네 둘은 하나의 프레임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뭔가 elif 어쩌고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의 if문으로 묶는다라든가 아니면 개 복잡한 조건식을 적어둔다라든가 아니면 반복 흐름을 써서 하나씩 꺼내오면서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하도록 구성을 한다라든가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랑 점프를 시작한다가 한 프레임에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두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한, 예를 들면 쉬프트 스페이스를 하면 멀리 점프하게 만들고 싶다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조건식 적을 때 엔드 연산자 묶어가지고 지금 왼쪽 쉬프트 키랑 스페이스 바를 둘 다 누르고 있었던 게 맞냐와 같이 조건식을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일단은 개인의 자유로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째 예시까지 구경하면 10시 반인데 여기까지 내용을 살짝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보고 일단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뒤에 거는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str 리터럴 적는 새로운 방법. 그래서 따옴표 3개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중간에 엔터키 친다라든가 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좀 더 끈기 있게 기다려줘요. 닿는 따옴표를 만나는 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서 한국말을 적어두고 싶다 할 때 이 str 리터럴을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기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슬프게도 자, 우리 그 들여쓰기 잘 지켜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df 펑크 한 다음에 이 친구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return 3 같은 줄에 적으면 꺼지라고 합니다. 뭐 내가 뭐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이 짓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복합적인 문장 저렇게 첫 줄 콜론하고 엔터 친 다음에 들여쓰기에서 내용물을 적어야 하는 문장은 하나 이상의 내용물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느낌상으로는 이 리턴문은 함수정이 내용물이 아니라 함수정이 다음 문장으로 지금 인식이 됐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들여쓰기에서 일단은 적어야 됩니다. 지금 얘는 마지막이니까 3, 5, 7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하나를 줄을 안 맞춰 놓은 채로 우리가 입력을 시도하면 여기서 이제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와서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주석이었다. 그러면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펑크는 내용물 문장 2개짜리인 거예요. 3엔터랑 7엔터 2개짜리인 겁니다. 주석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들 사이에
서로 누구 내용물이냐, 누구 다음 문장이냐를 논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들여쓰기의 원칙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석은 들여쓰기 지키셔도 되지만 안 지켜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예 그 줄 자체를 없는 셈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str 리터럴을 써서 예를 들면 설명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주석을 써서 설명을 저딴 식으로 들여쓰기 0단으로 지정을 했었을 때 통과됐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str 리터럴로 치환을 해가지고 진행하면 얘는 이제 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str 리터럴은 수식이고 지금 쟤는 그냥 단순히 한국말 설명은 적은 게 아니라 파이썬 수식을 적은 거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엔터를 쳐서 문장을 적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친구들은 여러분이 꼭 들여쓰기를 잘 지켜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첫 줄을 적을 때만 들여쓰기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는 뭐 들여쓰기를 어떤 식으로 하시든 전혀 상관없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지금 간주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짜리 간단한 문장을 적을 때라든가 아니면 뭔가 복잡한 문장의 첫 줄을 적을 때는 그 가장 위에 있는 줄만 들여쓰기를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살짝 도입했던 이 친구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는 제가 여기서 여는 괄호를 적었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자, 괄호가 그 연산자 우선순위 끝판왕이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닫는 괄호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 if문의 첫 줄은 한 줄에 적어야 돼요. 그러나 여는 괄호를 적음으로써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닫는 괄호 적을 때까지가 하나의 수식이야 라고 미리 운을 띄워놓고 스타트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들여쓰기를 더 하시든 안 하시든 전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들여쓰기 1단짜리 if 부분의 조건식이기 때문에 그 문장들 사이에 누가 다음 문장이고 누가 내용물이냐를 논의할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들여쓰기 같은 거 크게 고려 안 하고 이게 뭐 1단이냐 3단이냐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우리가 눈으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여는 괄호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띄어쓰기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런 거 발동하고 싶다 그러면 str 리터럴 따옴표 3개로 스타트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대괄호, 소괄호 같은 식으로 시작과 끝을 지정할 수 있는 느낌의 수식을 적기 시작하면 그 중간에는 엔더키를 자유롭게 쳐도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str 리터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로 그냥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건 범위를 지정하는 건 맞긴 하지만 걔는 중간에 엔터키를 생으로 칠 수 없게 막혀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치고 싶다라면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얘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런 str 리터럴을 쓸 수 있는 용법들 중에 하나가 뭔가 코드 덩어리를 적을 때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서 수식문을 적어두시면 문장으로 완성을 해두시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걔만 살짝 몰래 빼서 이게 이 코드 덩어리에 대한 설명이구나 함수 내지는 .py 파일 자체 모듈에 대한 설명이구나와 같이 해서 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같은 소위 개발 도구들은 그 설명만 낼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툴팁으로 보여준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길다 하면은 툴팁은 한두 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다라면 이미 파이썬 동네에 마련되어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제공하는 헬프 치는 기능을 써서 이거 new over 어떻게 쓰는 거지? 물어보면 제가 미리 작성해둔 제가 미리 녹색으로 이렇게 키보드 쳐서 작성해둔 좀 더 긴 설명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대신 읊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py 파일 맨 위에다가 설명을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안내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것들이 담겨 있어야 여러분의 설명을 보고 제가 게임을 한 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는 자주 내가 .py 파일 맨 처음 만들 때 아예 대놓고 다운표 3개로 스타트한다 라고 습관을 들여두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우리 random.py라든가 다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py 파일들도 전부 다 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찾아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F, 사실 소문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대문자도 가능하긴 해요. 요거 접두사로 달고 str 리터럴 적는 걸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엔 다운표 하나짜리를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다운표 3개짜리도 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스타트 한 다음에 그 다운표 사이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중괄호 사이에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수식을 하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터럴을 계산할 때마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중괄호 안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유효한 파이썬 수식으로서 계산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값이 하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 계산 결과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만들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str 괄호 열고 닫고를 자동으로 해준다 여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중괄호 적혀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계산 결과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덧입혀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2번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다음 계산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set title로 제목으로 바로 때려 넣을 수 있고 프린트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인터랙티브에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한다면 키핑해 놨다가 다음 용도로 써먹으신다든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면 좀 빡칠 것 같고 그 다음에 3.14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능이 나왔어요. 아주 잔망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직관적인 선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창 제목으로 현재 라이프는 3, 그 다음에 스코어는 500점 이런 식으로 전광판을 띄우고 싶다 할 때 그럼 이제 F로 스타트 한 다음에 라이프는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라이프 w.data.life 중괄호 닫고 하시기만 하면 전광판 쉽게 띄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set title 호출식 괄호 안에 그 리터럴을 적어두고 그 set title을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한 번씩 호출하도록 적당히 업데이트 구석에다가 맨 아래에다가 박아두기만 하시면 그러면 전광판은 매 60분의 1초마다 정확히 현재 라이프 값, 현재 스코어 값을 반영한 글자들로 바뀌어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데이터 흐름을 읽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if문 적는 방법, while문 적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뒤에 예시에서 등장하는데 for문 적을 때도 여러분이 여러 부분들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줄줄이 엄청나게 길다란 if문도 if 부분 하나랑 elif 부분 4개랑 else 부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였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직접 수업 시간에 적어봤던 if문들은 if 부분 하나랑 elif 부분 0개랑 else 부분 0개로 구성된 그래서 한 부분짜리 문장이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if문 적을 때는 elif 부분을 0개 이상 자유롭게 적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lse 부분을 만약에 적는다라면 맨 뒤에 하나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0개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while문이나 for문을 적을 때는 걔네는 맨 뒤에다가 else 부분을 적거나 적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자세한 뭐 복잡한 내용은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 그 QWER 판정 뭐가 더 우선했었냐와 같은 것들로 그냥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룰 때는 위에 적혀 있는 조건식들 다 false가 떴을 때만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게 elif 부분이면 그 조건식을 계산해서 이게 true면 여기 내용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또다시 아래 부분 내용을 다루기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else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 적혀있는 조건식들이 다 false가 떴을 때만 else 부분 내용을 한번 딱 실행하고 끝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아니면 이거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for문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for문 같은 경우는 for 뭐 C in hello 한 다음에 뭐 print C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뭐 짠 같은 거 하면 이 친구는 내용물을 5번 실행합니다. 반복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고 마지막에 C에다가 뭔가를 새로 담는 행위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else 부분 한번 살짝 훑어주고 전체 포문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브레이크문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실행한다면 for문 자체의 실행, while문 자체의 실행을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for문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while문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else 부분도 없는 셈 치고 넘어간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브레이크문 살짝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컨티뉴문이라는 친구도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 이 친구는 뭐 지금 우리 쉬는 시간 가져야 되니까 일단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는 내가 뒤에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미 W 누른 게 확실하기 때문에 E 키를 눌렀는지 R 키를 눌렀는지 그런 거 확인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와 같은 상황에서 while문 자체, for문 자체 전체 반복 흐름을 중단하기 위해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게 적을 수 있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리턴문이랑 다르게 데이터 측면에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코드 실행 흐름 자체를 다루기 위한 완벽히 코드 파트의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계산하면 결과값 나오는 수식을 적을 자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브레이크 적고 엔터키 치면 끝나요. 우리 패스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키워드만 적고 엔터키 치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뒤에 추가적인 예시들이 있는데 뭐 저거는 간략하게만 구경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몇 분 쉴래요? 우리 지금 0번 예시랑 1번 예시 구경하는데 2시간을 깎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주제를 조금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뒤에 거는 일단은 지금은 간략하게만 구경해보고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에 이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 깎아가지고 구경을 하는 게 맞다 생각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경해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뭐 간단하게 요 방금 전 얘기했던 그 헬프를 치면 이 친구가 도움말 잘 해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보고도 모르겠다라면 이제 저한테 수업 시간에 오셔갖고 물어보시면 사용 방법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견학하는 느낌으로만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 볼 게 아니지. 그래서 자,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여러분이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 입력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검은색 네모의 위치가 매 60분의 1초마다 move 오브젝트 써서 검은 네모의 위치를 옮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렉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마우스가 빠르니까 렉이 걸리는 게 정상이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잔상이 남아 보일 텐데 프로젝터 상으로는 여러분 모니터로 볼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마우스 포인터를 파란색 네모 주변으로 갖다 댈 때는 지금 검은색 네모가 파란색 네모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이상의 네모든 동그라미든 뭔가가 화면 위에 동등한 위치에 적당히 위치라든가 XY 좌표랑 너비 높이 같은 거 적당히 잘 지정하면 겹쳐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현재 세팅상으로는 파란색 네모가 더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네모는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자 검은 네모를 먼저 만든 다음에 파란 네모를 만들고 있어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얘를 이제 순서를 서순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제는 검은색 네모가 파란색 네모보다 더 앞에 있는 우리한테 더 가까이 있는 걸로 보이고 파란 네모가 더 멀리 있는 걸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든 순서대로 위에다가 덮고 같은 느낌으로 동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라면 지금 뒤에 깔려있는 친구를 화면 앞으로 당긴다라든가 우리 앞으로 더 가까이 당긴다라든가 저 맨 뒤로 민다라든가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선택지를 지금 마련을 해놨어요. 별도의 함수를 마련해놨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포인터 현재 이번 프레임의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XY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뭐 당연히 마우스 클릭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좌클릭, 우클릭, 그 다음에 휠 클릭 굴러가는 것도 클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오른손잡이 세팅이기 때문에 좌클릭이 1번 버튼입니다.
그다음에 우클릭이 3번 버튼이고 휠 버튼이 2번째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지금 분기 흐름 구성되어 있고 그때마다 이제 마우스 좌표 자체를 누르고 있는 동안 타이틀로 이렇게 노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 아까 전 F 접두사 써서 셋 타이틀 해가지고 지금 마련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W.keys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대괄호 한 다음에 W 키 눌렀냐 그 다음에 Escape 키 눌렀냐 같은 것들을 지정한다라면 얘는 그냥 마치 그냥 리스트처럼 0번째 마우스 버튼 눌렀냐 1번째, 2번째, 3번째 눌렀냐 그런 식으로 인덱스 값을 지정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게임용 마우스 같은 경우는 막 버튼 막 6개, 8개, 10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일단 저는 버튼 3개짜리 마우스를 써서 여러분의 게임을 플레이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게임, 집에 있는 마우스 다양한 버튼 쓰고 싶다. 그럼 집에서만 쓰시고 이번에는 그냥 버튼 3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눌렀냐 안 눌렀냐 파악할 수 있다. 마치 일반적인 키들처럼 그렇게 지금 돼 있다.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랑 마우스 각각의 버튼들이랑 서로 다른 입력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 입력 5가지 써야 된다 할 때 여러분이 고려를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랑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랑 마우스 좌클릭이랑 쓴다. 그러면 이미 6가지 입력을 쓰는 셈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마우스로만 작동하는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좌클릭,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치트 기능 넣어야 되죠. 등등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5개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예시 보면 3번 예시는 지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만 보면 3번 예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에 테두리 두께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생각보다 이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두리를 그렇게 예쁘게 그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테두리 두께를 막 그때그때 막 업데이트 할 때마다 완전 왔다 갔다 바뀌게 그렇게 지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고정시켜 두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테두리 색깔이랑 그 내용물 색깔, 가운데 색깔이랑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누를 수 있는 키가 많다 보니까 아예 게임 화면 자체 왼쪽 위에다가 사용법을 글자들을 지금 출력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들을 화면 위에 원하는 위치에 일단은 원하는 색깔로 출력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글자체, 소위 폰트라는 걸 지정하는 건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글자 보여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단순한 점수 같은 거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든가 그런 게임 만들 때 지금 어떤 값이 뭐냐 같은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구경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것도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번 예시입니다. 자, 4번 예시 같은 경우는 눌러보세요 한 다음에 되게 탐스러운 빨간색 동그라미가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누르면 눌렀네요 한 다음에 그림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ng 파일을 써서 미리 그림 한 장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화면 위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그림을 2장을 마련해 놨어요. 버튼.png랑 이런 느낌의 버튼.png랑 버튼 프레스드 png를 2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2개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저 사람이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버튼 프레스드 png로 바꿔서 보여주겠다 같은 느낌의 코드를 지금 실행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치 버튼을 누른 것처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g, .bmp, .png 뭐 다양한 거 있을 건데 일단은 저는 .png를 추천을 드릴게요. 걔는 투명색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처럼 버튼 주변 동그라미 바깥 영역을 여러분이 투명색으로 지정해 두면 그 뒤에 있는 다른 애들이 비쳐 보인다라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반투명 같은 것도 지원하니까 원한다라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그림들을 써서 좀 더 그럴싸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구경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는 지금 총 100개의 그림을 그때그때 적절한 프레임마다 서로 다른 그림으로 바꿔가면서 별 그림을 바꿔가면서 보여주고 있고, 서로 다른 X속도, Y속도를 가지고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등등등, 그 다음에 화면 밖으로 뛰쳐나간다라면 다시 적절하게 화면 위에 소위 리스폰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코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은 되게 맹렬하게 돌고 있고 어떤 애는 지금 세워라 내워라 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 그 별이 돌아가는 듯한 연출도 전부 다 아예 별 그림을 8장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별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별까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적절한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3번 호출할 때마다 다음 그림으로 바꾼다. 5번 호출할 때마다 다음 그림으로 바꾼다 같이 서로 다른 소위 회전 속도 같은 거를 지금 집어넣어서 카운트를 해가면서 바꾸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저런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이제 조금 더 부차적인 거니까 얘네들은 지금은 일단은 6번, 7번, 8번은 그러려니 하고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드려 놓고 아이고 이제 영상은 딱 여기까지만 해서 편집을 해 둘게요. 그래서 오늘 메인 목표는 우리 지금